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강원 뉴스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민자 구간인 서울 춘천고속도로가 내일 개통 10주년을 맞습니다. 개통 초기 하루 평균 7만 3천여 대였던 출구 교통량은 2017년 서울 양양고속도로 개통으로 급격히 늘어 개통 10년 동안 누적 교통량이 3억 3천여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춘천고속도로는 서울과 춘천 간 소요 시간을 40분대로 단축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와 함께 교통량 증가에 따른 정체 구간 증가와 주말 휴일 상습 정체는 해결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강원FC가 7경기 연속 무패 행진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도민들의 축구 열풍이 일고 있는데요. 하지만 프로축구단 중에서 유일하게 축구 전용 구장이 없어 전용 구장 건립 여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3월 새로운 축구 전용 구장 개장과 함께 축구 열풍이 일고 있는 대구. 대구FC의 경기력까지 상승하면서 분위기가 고조되자 12,000석 매진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용 구장이 생기기 전 대구 종합경기장에서 경기를 치를 때보다 평균 관중 수가 무려 4배나 늘었습니다. 520억 원이 투입된 축구 전용 구장은 그라운드와 관중석의 간격이 7m밖에 되지 않아 선수들의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생동감이 넘칩니다. 팬들이 선수들과 함께 호흡하고 함께 응원까지 할 수 있으니까 보는 재미와 관람 재미가 더 배로 늘어서 관중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반해 강원FC의 홈구장은 축구 전용 구장이 아닙니다. 육상 트랙이 있는 종합 경기장입니다. 관중석과 그라운드와의 거리가 30m나 되다 보니 축구 보는 재미와 현장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원FC는 공여지책으로 선수들과 관중들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이렇게 가변석을 설치했습니다. 가변석은 경기가 열릴 때마다 자리가 꽉 찰 정도로 선호도가 높습니다. 가변석이 아닌 응원석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원FC도 전용구장 건립에 공감하고 있지만 계획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관중 서비스 제고, 또 축구 인프라 확충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축구 전용구장이 건립되었으면 합니다. 강원FC의 축구 전용구장 건립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지만 500억 원이 넘는 재원 마련과 어느 곳에 축구 전용구장을 세울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동해 묵호항에 활어 판매센터가 새로 조성돼 상인들이 이전했습니다. 상인들과 소비자 양쪽 모두를 위한 사업인데 묵호항 활성화를 위한 시설 재배치는 계속 추진됩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넓고 시원하게 트인 판매장에서 상인들이 살아있는 물고기를 팔고 있습니다. 동해시가 5억 2천만 원을 들여 건축했는데 바닷물 공급에 차질이 생겨 2년 정도 놀리다가 지난달 말에 19개 점포가 입주했습니다. 이에 따라 활어와 선어를 판매하는 곳이 마주보는 장소로 모이게 돼 묵호항을 찾는 소비자들의 동선이 개선됐습니다. 전에 하루센터보다는 거기는 협소했고 복잡한 그런 공간이었는데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구경하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바닷물을 공급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아직 작동하지 못하는 건 문제입니다. 동해시의 자금을 보조받은 수협이 모두 10억 원을 들여 2016년 사업에 착수했지만 3년이 지나도록 깨끗한 바닷물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파제 부근 해저에 취수시설을 만들었는데 불순물이 유입되고 염도가 떨어져 물고기가 폐사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안정성이 취약한 예전의 시스템으로 바닷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 공사를 저희는 금년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금 연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공법을 어떻게 지금 병행을 시켜야 되는지 그걸 지금 시하고 관계업체하고 미팅을 조만간 해서 아마 시행할 겁니다. 동해시는 종전 활어 판매장과 주변의 어구 보관장을 철거해 일단 바다 조망 공간으로 사용하면서 보다 적절한 활용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옆에 연안여객선 터미널이 있고 앞으로 동해항의 국제여객선 터미널도 묵호항으로 옮겨올 예정인 만큼 수산물 판매와 관광 기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조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원주에서 40억 원대 부동산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자신을 부동산 개발업자라고 속인 뒤 토지 직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황부선 기자입니다.
임야를 12억 원에 사겠다며 A씨에게 접근했던 48살 김모 씨. 김 씨는 땅 주인 A씨에게 계약금 3억 원만 건네고 등기 이전을 받습니다. 나중에 주기로 한 잔금 9억 원은 주지 않고 오히려 8억 원을 추가로 더 뜯어냅니다. 땅이 생기자 갑자기 채권자들이 압류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고 속인 뒤 땅 명의를 다시 가져가게 하고 1년 사이 오른 시세 차익이 8억 원이라며 이걸 A씨에게 받아 챙긴 겁니다. B씨에게는 질 좋은 석재가 묻혀 있다며 해당 땅을 담보로 3억 7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확인해보니 석재는커녕 체납된 세금 3억 4천만 원 때문에 재산 가치가 없었습니다. 토지 처분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투자자를 속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1억 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6년 동안 원주에서 12차례에 걸쳐 부동산 사기 행각을 벌인 김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44억 6천만 원 상당의 토지와 돈을 받아 챙겼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신을 부동산 개발업자라 소개한 김 씨는 일반적인 절차 없이 토지 직거래를 유도하며 피해를 확산시켰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계약 체결을 하시고 잔금날에 서류와 잔금을 동시에 마무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도내 수욕장이 모두 개장한 첫 주말과 휴일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삼척시 근덕면 덕산해수욕장에서 대학생 최모 씨와 유모 씨가 파도에 휩쓸렸다 구조됐지만 심정지로 숨졌습니다. 함께 수욕을 즐기던 동아리 선후배 20여 명 가운데 4명도 파도에 휩쓸렸다 스스로 빠져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어제 저녁 7시 반쯤에는 양양군 현북면 7번 국도에서 1톤 트럭이 통신 보수 작업을 하던 46살 김모 씨를 들이받아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강원도가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 실적과 예산 조기 집행 평가에서 우수 시도로 선정돼 인센티브로 20억 원의 국비를 추가 배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보다 20억 원이 증액된 국비 370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사업 광역 선정분 4곳 중 상반기에 춘천 교동지구를 선정했고 하반기인 9월쯤 3곳을 추가 선정해 시군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통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내 국제여객선의 상반기 여객 운송 실적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동해에서 일본과 러시아를 오가는 이스턴 드림호의 상반기 여객 운송 실적은 22,54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 줄었습니다. 반면에 화물은 2.8% 증가했습니다. 이스턴 드림호를 운항하는 DBS 크루즈 페리는 저가항공사의 러시아 노선 취항에다 패키지 여행객들의 베트남과 유럽 쏠림이 여객 감소의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여름 휴가지로 가장 선호하는 지역은 강원도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국민들의 여름 휴가 여행 계획을 조사한 결과 국내 여행 방문지는 강원도가 30.6%, 제주가 17%, 경남 13.4%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1,005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